네. 예전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혼자서 갑자기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다가 갑자기 혼자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야 됐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살짝 공황 증세 비슷한 증상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이 극도의 외로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때 나만 혼자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 이런 생각 자체가 사람을 아주 극도로 불안하게 하고 외롭게 만들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저는 지금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들이. 근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어울려 지내야 하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야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관념 속에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실제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제 세상에는 혼자서 지내는, 원래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함께 어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도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그 전에는 삶이 너무 그냥 보통의 삶이었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음, 보통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혼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낸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그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혼자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네, 그렇게 아주 공포 수준의 그런 극도의 외로움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날 이제 혼자 있는 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오늘은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을 한 분을 만나야겠다. 이래서 이제 아까 낮에 늦지막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런 분이 한 분이 있으면 만나야지 이러고 이제 오늘 이걸 올렸어요. 예전 같으면 혼자 있어도 누구랑 같이 있는 척 하려고 안 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또 오늘 누가 오나 아무도 안 오네 이제 다들 이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이랬는데 또 저녁 때 한 분씩 두 분씩 신청을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딱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숫자로 이렇게 모여주셔서 오늘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네요. 이 이야기는 오늘 처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처음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오신 분 중에 주상희 선생님은 제 책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책을 읽으셨을까요?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 네. 선생님 책은 한 3권 음, 나온 거는 다 거의 본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아. 있어요? 음, 그 지난 가을에 글쓰기 모임 하는 것도 네. 제가 아는 지인을 추천을 해서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음, "너가 가서 좀 수업 좀 들어라." 음, 대리 수업을 시켰고요. 네네. 음음음.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인제 이 시간부터 인제 우리 집에 같이 있는 네. 친구가 인제 네. 쪼끔 있으면 출근을 해요. 그래서 음, 예 밤낮이 거꾸로 살고 거의 저도 뭐 주말이면은 혼자 지내는 그러니까는 한 집에 살지만 생활 리듬이 다르니까 네네. 예예. 낮에는 저 친구는 자고 저는 활동하고 요 뭐 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어 최근 한 거의 20년 넘게 음, 예 왜냐면은 제 직업 자체가 옛날에는 일본어 가이드였어요. 어, 전국을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음, 남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시간보다 집에 돌아오면 2-3일 자는 시간, 음, 가족하고도 거의 별도의 시간, 그리고 네. 쉬는 날 청소하고 네. 저기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뭐 일하는 자체가 하루에 15시간 이상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음, 고객들하고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아, 네. 온전하게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서 음, 살았고요. 근데 지금은 인제 그 직업은 떠났고 제가 음, 인제 4 년째 네. 어떤 인제 비영리 음, 관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꾸준하게 마음 공부 내지는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요. 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고, 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영리 그 단체가 혹시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나중에 한번, 사람들과. 예. 지금 요즘에 테마주로 뜨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 치시면, 음, 네이버에 많이 나올 겁니다. 테마주로 뜨는? 뭐, 네이버에 치면 나오면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은둔형 외톨이 부모협회고요. 주상희 선생님이시군요. 네, 그 네네. 주상희. 최근에도 EBS에 네네네. TV도 나가고 했는데요. 네네. 저희 실상하고 네, 또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부분하고 네. 너무 괴리가 있다 보니까 저도 조금 요즘에 지쳐서 12월은 저를 힐링하는 시간 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랑 같으네요. 네. 네, 굉장히 선배님이시고 또 한 가지 그 꾸준히 어떤 사람들을 위한 일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어, 맞아요. 얼마 전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이제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이제 우리 선생님 마음도 더 좋고 또 이제 은둔형 외톨이 그 단체에서도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1단계 하시고 이제 아직 어, 어, 아마 그 친구도 충전의 시간을 네네.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예.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감동이 되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은둔형 외톨이 그 단체 자체에서 받은 여러 가지 그 도움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도 이제 배워서 내가 이런 전공은 아니지만 배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엄마들을 또 이렇게 돕고 음.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저도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네. 어, 네. 어.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국가에서는 지원 제로인데 저희끼리 해 나가는 부분인데 언제 한번 엄마들 마음 여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네, 예. 맞아요. 예. 어느 지금 제가 2020년 네. 부터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 4년 차. 네. 청년들, 2020년 네. 코로나 된 다음부터 청년들과 인연이 이렇게 생겼어요. 생명의 전화랑 음, 함께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일 처음 한 게 고립 청년들과 그림책 심리 코칭을 이제 4주 정도 나누는 거였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 저 끝에서 이게 켜야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화면 저 끝에서 요만하게 참여하던 친구들이 점점 앞으로 나와가지고 마지막 날은 나는 이제 이런 걸 하겠다. 나 이런 걸 했다 벌써 4주 동안 내가. 이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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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그 혼자 사는 청년들, 1인 가구 청년들, 이런 음, 청년들과 또 만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엄마들 뭔가 세미나 이런 거 여실 때 한번 청해 주시면은 가서 엄마들 마음 여는 것도 제가 잘하니까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요. 음. 이 일을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셔서 그런지 연세에 비해서 상당히 네, 저보다 훨씬 더 일본 에너지로 20년 동안 그냥 한국어보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저기 인터네이션이 음, 조금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순국산입니다 이러는데 네. 간혹 가다가 너 어디서 왔니? 혹시 연변?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예.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뭐 인터뷰도 많이 나가고 라디오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기는 됐는데 저변 확대는 네. 됐는데 이제 정작 음, 그 어머니들이 자기 오픈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서 네. 카페에 800명이 있는데도 음, 댓글 하나 안 달아요. 아, 저 혼자 그렇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집합교육 같은 거, 뭐, 교육은 어떻게 시키세요? 온라인, 가족 모임하고 독서 모임하고 또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하고 밴드상으로도 감사일기 쓰기 하고 있는데
네. 잘, 제가 생각했던 부분만큼, 덜 음. 따라와 주는 것 같아서 네. 조금, 근데 이제 자녀 교육이, 선생님도 이제 이 네. 분야를 많이 음. 하셨지만, 자녀 교육에서 자녀하고 많이 힘들었을 때 음.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를 네네. 누구보다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 음. 그런 말 들은 부모들이 굉장히 삐져요. 아 그쵸. 그래서 저도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 왜냐면 자기들이 할 만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알아요. 그죠? 음. 그래서 그런 것 같으네요. 아, 네, 그래요. 자, 다음에 또 언제 또 뵐길 기대하고요. 오늘 오신 분 중에, 우리 김성심, 김성심 선생님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음. 저기, 교회가 제일 바빠야 되는 날이잖아요, 오늘. 그죠? 근데 오늘, 어, 교회가 제일 바빠야 되는 날인데, 사모님이신데,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 어. 했는데 애 많이 쓰셨네요. 이게 바쁘고 싶은데 성도가 안 와서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많이 안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같은 곳들은 더더욱 이제 그런 어떤 기회들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 네, 김성태? 음, 어, 그 어린이나 어머니가 오면 원래 아빠들은 교회 잘 안 다니고 어린이나 어머니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어린이네? 어린이들이나 네네. 또는 어머니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 요즘은 거의 다 음, 가지고 누리고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가지고 다 네, 누리고 있어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빵 준다 그러면은 다 가고 그랬는데 그런 걸로 뭔가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선물을 준다 그래도 사람들이 뭐 그래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거 잘한 사람, 발표한 사람 뭐 초콜릿 줄게, 사탕 줄게 그러면 애들이 안 먹어요. 이런다 그래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제가 주중에는 카페를 하고 상가거든요. 상가교회여서.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 저도 어린이집 교사와 음, 음, 원장 경력으로 음, 카페 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코로나 하면서 이제 제가 직업을 이제 그만두면서 이렇게 됐는데, 네. 아무리 여러 그 수업들을 제가 오픈을 해도 오지 않아. 아, 모집이 안 돼요. 카페에서 열어도 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좋은 나무 성품학교며 네. 속독이며 음. 여러 가지를 다 오픈했어도 모집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개척교회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실제로 이제 네. 이런 지역 강사들이 자기가 어떤 센터를 열어서 그 음, 센터에서 뭐 10,000원 특강 뭐 이런 음, 걸 해도 돈은 10,000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도 대접하려면. 근데 그런 걸 해도 사람들이 안 모여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교육은 사실은 다 지역에서 국가에서 다 무료로 네. 무료로 다 하는 시대가 됐어요. 맞아요. 공교육도 다 무료고 평생 교육도 대부분 무료예요. 이제 네. 의료비 정도? 요 정도를 낼까?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전달받는 교육이다 그러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그걸 충족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유명인을 만나는 거는 사실 그런 국가 기관들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유명인들이 많이 와요. 그렇죠. 초청 강연. 네, 초청각 그거 다 무료예요 또. 맞,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이제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이런 작은 교회나 또 작은 도서관이나 작은 책방들이 분명히 담당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작은 책방들은 엄청 잘 되잖아요. 음, 그죠? 네. 거기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관계를 잘하는 관계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조건 공감하는 능력이랑은 좀 달라요. 제 음, 작은 책방 그 대표들 중에 한 명은 사람들 오면은 얼굴 표정도 그냥 그 유명인들이 얼굴 표정 없는 거 아시죠? 네. 살짝 미소는 있는데 그렇게 막 호들갑스러운 공감을 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 책방 주인도 그래요, 그냥. 살짝 웃어줄 정도? 그런데 음. 되게 늘 사람들이 많고, 늘 뭔가 이것저것 그 레슨들이 이 강사, 저 강사들이 와서 막 해요. 관계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내가 이제 유치원 원장 하셨으면 사실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유치원 원장이. 그죠? 그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 그러니까 유아 관련된 그런 센터를 운영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게 없는 분들이거든요. 배우면 다 이렇게 다 하고, 보면 눈썰미가 있으셔서 또 다 하고, 운영을 해보셨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어떤 뭐 뜨개질 강사, 또 뭐 글쓰기 강사, 독서 책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먼저 관계를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다 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더해지겠죠. 이렇게. 어, 저희 그렇게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타나 손글씨나 이런 것도 다 외부에서도 오시는데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음. 어떤 곳은 그러니까 그 안주인이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가서 얼굴 보고 싶은 그런 내면을 가지고 계신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한 명이 와도 두 명이 와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저 숫자에 연연 안 하잖아요. 네. 저는 한 명 오면 한 명이랑 하려고 이거 열을 거니까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도 안 오면 혼자 해요, 저는. 제가 그렇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럼 너무 좋다. 그러면 인천이니까, 인천은 저랑 엄청 네. 관계가 깊은 곳이니까, 언제 저도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저 너무 뵙고 싶었어요. 우리 미라클 북모닝에 음, 작가와 만나다 해서 첫 모임에 와주셨거든요. 미라클 북모임? 네, 허은영 선교사님. 네네네네네. 네네. 거기 거기에서, 가셨구나. 네. 네, 그래서 너무 만나 뵙고 싶은 거예요. 저 그때 책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아들을 데려다 주고 짧게 들어가가지고 너 그러셨구나. 너무 속상해서 한번 뵙고 싶다 했는데 오늘 미라클 이렇게 북모님 하셨구나. 있어가지고 음. 너무 감동이. 그래요? 그러면 그 카페에서 언제 뭐 하나 하세요. 알았죠? 아니, 아니, 그냥 차 마시러 한 잔 와주셔도 좋아요.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싶어.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아니, 너무 만나 뵙고 누군가, 싶어가지고. 누군가 돌볼 사람이 있을 때 가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권하기로는 사모님이시고 또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그 연구위원 과정이 있어요. 1년 과정이. 근데 여기 오신 분 중에도 우리 김영애 코치님 오셨네. 우리 김영애 코치님도 연배가 지금 훨씬 높으실 건데, 작년에 오셔서 연구위원 하면서 지금은 강사로 또 이렇게 뭐 코치로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엄청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능력이 생기셨어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렇지 않아도 서치해봤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있더라고 머니가. 그러니까 김영애 코치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영애 코치님도. 그게 돈이 하나도 안 아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만약에 이거 봐봐요. 내가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을 벌어. 그러면은 10만 원이 비싸요, 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 하나님 나 여기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2천만 원을 벌 거면 100만 원이 싸요, 비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싸고 싼 거는 아니고 그거를 훨씬 능가하는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되실 거예요. 이 교회 일도 해결되실 것 같고.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얼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운영 방법 이런 거 되게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뵙고 활성화 이런 거? 싶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모님이 오시다니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은 교회 행사가 그리고 일찍 하고 아, 저녁에 안 해요. 그러기도 하겠네요, 정말. 네네. 다 집에서. 점심 먹고 바로 다들 하셨어. 옆에 교회들도. 네네. 그랬군요. 또 오늘이 또 이제 주일이어 갖고 내일 또 출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나? 내일은 쉬는 날이죠. 25일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그 예배 드리고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연장인 사람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또. 음, 그래요. 또 우리 언제 또 봬요. 네. 너무 네. 반갑네요. 거기서 있으셨군요. 미라클 복.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지연님 오늘 처음 뵙는데 울산에 계신가 봐요. 제가,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1월 달에 강의를 실력을 했는데 1월 달 첫 번째 강의가 들어왔어요. 포항에 가요. 다음 주 1월 7일, 6일 날 포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울산 포항이랑 좀 가깝죠? 네. 근데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가깝진 않아요? 네네. 네. 지금 어디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아니, 지금 몸이 좀 감기 때문에, 저는 어디 네네. 크게 많이 아프신 줄 알았더니 감기 걸리셨군요. 네네네. 네. 오늘 마음성장학교 처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이것도 발견하게 되셨어요? 맞지? 아, 인스타에서 봤네요. 아, 인스타그램에서 네네네. 이렇게 검색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요, 딱히 검색한 건 아니었고, 그냥 보다 보니까 나와 있어서 이게 뭘까 싶어서 들어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뒤에 책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군요. 아, 네, 책 좋아는 하진 않아요. 네, 네. 책 예, 좋아하지는 않아요? 일적인 거라든가 공부하는 게 있어서. 네네. 아, 책은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저도 네네. 사실, 책을 보려고 해도 근데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중독이죠, 저는. 책을 안 들고 있으면은 불안해가지고, 책이 그냥 온 집에 다 책인 거예요. 여기 책, 저기 책, 화장실에 책, 침대 옆에 책, 막. 하여튼 책이 중독이에요. 근데 눈이 아파가지고 책을 많이를 못 보고 그러네요. 네,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또 질문 있으면 이따 질문해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김정숙 코치님이 오늘 제일 처음으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오늘 김정숙 코치님이랑 둘이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코치님은 그러니까 봉사와 그다음에 그 개인적인 시간 이거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이 있나 봐요, 지금. 음, 네.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계속 다니시면 교회에서 또 요구하는 어떤 봉사들이 있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권사예요, 직분은. 그런데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 너무 큰 교회라서 저 같은 권사 한 명이 제 맘대로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봉사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뭔가 봉사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봉사가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저는 그 봉사를 오로지 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갈고 닦는 도구로 썼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 가까이 일주일에 일주일에 수요일 날 하루를 다 통으로 빼서 그날 하루를 다 봉사로 썼어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때는 이제 교제도 저한테는 수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이제 50대, 60대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게 저는 막 고통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뛰어나가서 일을 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잘난 척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해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일상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런 일경험이 있었어요. 얘야, 너 내가 놀라고 그러는데 넌 놀지도 못하는구나.
넌 쉬지도 못하는구나. 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좋은 얘기 들으면서 쉬어도 돼. 맛있는 거 먹고 쉬어도 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저는 이렇게 노는 게 싫은데요. 막 이러면서도 내가 지금 노는 것도 못하는구나. 가만히 있는 걸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봉사처럼 저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어울리는 게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가르치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죠. 일상적인 인간관계가 없고 늘 가르치고 배우는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 교사와의 관계, 뭐 이런 관계 외에는 그다음에 친인척과의 관계 이거밖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그 수요일 하루를 내어서 쓰고 있지만 저 자신을 수행하는 거죠. 관계 연습. 그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차 마시고 밥 먹은 다음에 그 교제 연습한 거죠. 일반인들과의 교제 연습. 근데 그 교제 연습이 제가 이렇게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엄청 토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길거리 전도. 그걸 한 10년 넘게 했어요. 길거리 전도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집에 직장인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와서 제가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한 명이 오면 한 명과 한 명도 안 오면 혼자. 그런데 한 명도 안 온 적은 없었어요. 늘 한 명이라도 오고 늘 이렇게 그거를 이제 계속했고 그게 다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저를 수행하고 저를 갈고 닦고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깊은 이야기들이 제가 집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됐겠죠. 일반인들이 교육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달라지고 제가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뭐 아울리치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봉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한데, 나의 이 부분을 위해 이런 기회가 나한테 온 거구나. 이러면서 막 선물처럼 그런 봉사의 시간을 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작가가 된 다음에는 이제 막 지방으로 강의를 가야 되고, 먼 데 가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지금도 다 선물로 받고 있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시는 것 같다. 너무 신기한 건 우리 가을에 얘기 많이 했죠. 이게 남도를 쭉 훑었잖아요, 지금. 남도 끝에만 찍은 거 알죠? 곡성, 창원, 그 다음 뭐 어디죠, 여수, 그 다음에 여수 옆에 통영,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포항으로 왔어요. 한 바퀴 돌려나 봐요. 그래서 먼 데만 지금 골라서 눈이 안 오기를 막 이러면서 지금 하루 전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봉사는 이런 거야. 또 내가 직업은 돈을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가 직업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게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 예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 동네에는 혹시 맛있는 치킨집이 있어요? 요새 배달의 민족으로 해가지고 좀 먼데도 다 배달이 잘 되지만 사실은 동네 치킨집에다 시키면 가서 찾아올 수도 있고 배달비도 안 들고 또 시간도 또 줄일 수 있고 되게 좋잖아요. 근데 동네에 치킨집 있나요? 맛있는 곳? 저희 동네에 맛있는 치킨집이 몇 개나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동서남북으로. 근데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제 언제 치킨을 저는 시켜 먹냐면 제가 워크샵 할 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워크샵을 해요. 마음성장학교에서 워크샵을 하고 집에 오면 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아들이 있으니까 야, 엄마가 치킨 시켜놨어. 치킨 찾아가지고 지금 들어갈게. 이러면서 이제 치킨 찾아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치킨을 먹어요. 워크샵 한 날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행복이 없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요. 그 치킨집에.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팔아주다니. 근데 제가 요새 많이 먹는 건 대세치킨.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치킨이랑 새우가 들어있어요. 새우 엄청 큰 새우가. 그거 맛있고. 그다음 우리 지난번에 치킨 한번 사줬는데 우리 오신 분들 숯불 치킨이 있던데. 하여튼 이름 잊어버렸네요. 인스타에다가 올려놨어요. 너무 맛있어갖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감동을 시켜주잖아요. 치킨을 파는데. 어떤 치킨은 먹으면서 욕 나오는 치킨이 있어요. 아니, 기름을 간 거야, 안 간 거야? 막 이런 치킨 있잖아요. 근데 치킨을 먹으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는 저는 봉사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자기가 맡은 일을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구나. 즐겁게 하고 있구나. 엄청 즐겁게 인사하시고 막 고맙습니다. 막 또 오세요. 이렇게 봉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런 길거리 봉사도 하고 이런 거 다 하고 별거 다 했는데, 밖에서는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일깨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권사되고 한참 있다가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게 내가 더 이제 의미 있고, 내가 마음이 더 좋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수요일 날 하루를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내가 이제 밖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거를 내가 더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 내가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집단 구역장 하고 막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올해 제가 쉬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쉬면서 뭐 했냐면 오픈 채팅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32번의 무료 특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을 한 거예요. 이제 매일 와서 이렇게 섬기던 분들, 그분들 코로나가 되니까 오지도 않고 그래서 가지고 제가 오픈 채팅방 열어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분에게 넘겨드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봉사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되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저는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안 할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의 눈치 이런 걸 보지 않으시면 되죠. 뭘 눈치를 봅니까? 얘기를 하면 되지. 네.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쪽 상황은 잘 모르지만. 우리 왜 작은 교회들은 또 맡은 직분이 너무 커서 내가 빠진 자리가 너무 큰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저희처럼 막 15,000명, 20,000명 이런 교회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티가 안 나요. 근데 티가 안 나요. 저 하는 일도 없었고. 근데 네. 뭐 어쨌든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봉사니까 이제 여기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돈을 벌면서 하든 또 뭐 친구를 만나든 그 모든 게 다 그냥 똑같아요. 다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기쁜 일에 시간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제 얘기가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네. 저도 성도 수가 한 3천여 명 되고요. 큰 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이제 목장 모임이나 이런 게 되게 활성화돼 있어서 서로 이제 목장별로 뭘 이렇게 헌신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좋긴 한데 저도 사실 5년 전쯤부터 지금 김은미 대표님이 가시는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올해 이렇게 접속을 했지만, 저도 그 대표님의 책들을 다 사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쪽 방향이 좋긴 한데, 그렇다고 교회가 싫은 것도 아니고, 교회 목장 모임도 감사하고, 뭐, 거기서 같이 그룹별로 특송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 지역 목회자님들을 또 많이 섬기니까 그런 이제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미안함 같은 게 있었어요. 참석하기 싫은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제 스케줄 때문에 좀 자주 참석 못하고 한 50% 하는 게 좀 미안한 생각이 있어서, 권사님이시기도 하시니까 대표님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진짜 올해는 내가 그냥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전하러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제 전도사나 뭐 네네. 네, 뭐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처럼 그냥 사는데 저는 딱히 그렇게 막 그 크리스찬 색깔을 많이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거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우리 김혜숙 코치님 오늘도 와주셔서 반가워요. 우리 네, 1월 달에 반갑습니다. 네, 1월 달에 네,
특강 새해 목표 특강을 한번 할까 해요. 아, 네. 이번에 우리 송년 특강 제가 공유해 드렸잖아요. 협력 구청 네, 네. 한 거.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맨 뒤에 보면은 마음이 공감 카드로 녹화돼 있죠. 저는 녹화하고 올리면 한 번도 안 보거든요. 제 녹화. 아, 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돼 있죠. 그룹별로 된 것까지 전까지 딱 맞아요, 맞아요. 그 그룹 대표님이 들어가세요. 얘기하는 것까지 맞아요. 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는 그렇게 해봤어요. 마음이 공간 카드가 이제 우리 마음이 공간 카드 없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공간 카드가 여기가 있구나. 이게 너무 예쁜데 이게 지금 너무 작고 귀여운데요. 이게 너무 많은 일을 해요.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이 제가 정말 어려웠던 아까 막 공황장애 비슷하게 막 그랬을 때부터 삶을 한 계단 한 계단 넘어설 때 저 스스로에게 이제 줬던 말들, 그런 말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난 언제나 네 편이야. 고마워.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여튼 막 이런 네,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말들이 올해도 너무 많은 전 세대 사람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긍정적인 말들을 내면에 심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해주면서 얘기하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주고 싶은 말을 스스로 뽑아서 또 선포하고, 이러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울산의 노숙인들 재활센터,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죠. 50대, 60대. 그분들, 남성분들이 이 카드를 뽑고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다 선물로 또 보내드렸어요. 우리 코치님들이 가서 수업을 했는데, 근데 이 카드를 또 이렇게 다 써보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이러면서, 스스로 한 주 한 주 마음이 열리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었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도, 온 우주가 너를 돕길 기다리고 있어.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것들 애들이 뽑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은, 이거 아이들에게는 좀 안 맞을지도 몰라. 쉬어가도 괜찮아.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저는 40대 이상의 여성들을 생각하고 만든 카드예요. 쉬어가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안에, 네 안에 곧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야. 이거 다 이제 40대 여성들, 저를 위해 만든 거였거든요. 저 같은.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렇게 얼굴이 있잖아요. 감정 카드. 근데 이게,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작가님이 그려준 거예요. 근데 이 작가님도 미술치료 상담사인데, 엄청 자기를 또 찾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고, 얘는 또 유기견이에요. 유기견을 또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흰둥이를. 흰둥이 이렇게 표정 봐요. 분노하는. 흰둥이랑 깊이 관찰하고 걔랑 교감을 갖고 마음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 그림들이 굉장히 살아있고, 그리고 힘이 있고, 그리고 이 문장들은 이제 우리 마음성장학교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코로나 때 나에게 힘을 주는 말들을 다 뽑았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마음성장학교 스타일로 또 제가 이제 되게 한 40개 이상의 말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20개만 이렇게 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했는데, 일단은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음의 공간 카드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나는 어떤 얼굴,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그걸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저는 올해 한 해 동안은 다정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다정한. 작년에 코로나 때 인천교육청에서 수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그다음에 장애인 학급, 중학교 장애인 학급 이런 수업을 하는데 걔네들이 저한테 다정하대요. 다정해, 친절해, 막 이런 걸 써줬어요. 장애 친구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막 사람이 다가가면 막 이러는 그런 중증의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저한테 막 상냥해, 다정해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근데 저 태어나서 상냥하다, 다정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때부터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상냥하고 다정하다는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어. 이거를 그때 걔네들을 통해 알았어요. 그래서 나 이제부터는 막 용감하고 뭔가 이렇게 해내고 진취적인 이런 사람이기보다는 다정한 나로 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몇 년 전인데 올해는 내내 수업을 다닐 때마다 선생님들이랑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 수업을 올해 많이 다녔는데 갈 때마다 그분들에게 내가 그 다정함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분들 안에서 다정함을 발견하기를 너무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다들 화내기 싫은데 화내고 있잖아요.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이제 매번 강의 갈 때,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다정한 나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없나요? 그럼 다 있대. 있죠? 있어요. 그럼 또 가장 친절한 나도 있을 거예요. 언제 만나봤는지 잘 모르지만 있을 거예요. 그죠? 있대요, 다. 그러면 오늘 그 가장 다정한 나와 가장 친절한 나, 그 두 개의 나를 꺼내서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 거예요. 근데 좀 쑥스러우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한 분하고만 얘기를 할 거예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대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여기 있는 카드에다 이렇게 뽑아보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러면은 다들 자기 안에 있는 가장 다정한 자기, 그냥 친절한 자기를 꺼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치는 시간에는 모두 다 그 다정함이 뭔지, 친절한지 뭔지를 강의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해버려요. 아, 이거였어. 내가 우리 애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경험을 해버려요. 우리 마음성장학교 워크숍에 와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요. 2시간 만에. 저는 이제 그래서 올해는 다정한 너무 예쁘죠? 다정한? 눈이 반짝반짝하죠? 올해는 다정한 나로 살아줘서 고마워. 그래서 고마워 카드를 제가 이렇게 다정한하고 고마워 카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검정색 옷만 입으니까 질문이 왜 검정색 옷만 입나요? 이게 많아요. 저는 이제 수행자 모드로 그냥 검정색을 입어요. 저 옷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옷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맞춤하고 산 게 40살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40살까지 그러진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선생님인 척, 계속 선생님 모습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40살부터 한 5년 동안 연극하고 막 이런다고 아주 그냥 미친년처럼 살았어요. 온갖 빨강, 파랑, 노랑, 막 꽃무늬 막 입고 싶은 거 다 막 발레리나 스커트, 막 가죽 잠파에 막 키릴 신고 이거를 40살부터 한 5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도 그때부터 길렀어요. 전지현이라고 그러면서 막, 아이덴티티를 막 시도해본다 이러면서, 안양시에 살고 있는데 안양시 길거리에서 막 춤추고 막 별거 다 했어요. 연극하고 막 해보고 싶은 걸 다 한 것 같아요. 40살에. 근데 해봤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도 없는 거고 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는 옷장에 있는 옷을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검정색만 입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절약되고 아무 신경 쓸 게 없고 그리고 좋은 거는 제가 검정색 입고 강의를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잘. 그분이다, 그분. 조곤조곤 저한테 조곤조곤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시골에 갔어요. 청송에 어느 시골에 가서 저희 이제 수강하신 분 중에 화가가 한 분 있는데 그분 집에 초대돼서 그 마당 시골집인데 그 마당에 앉아서 둘이서 이제 프로방스풍의 그런 분위기로 음악도 틀고 막 이제 우리는 그 완전 시골이에요, 그냥. 근데 거기다 막 이렇게 브런치를 차려놓고 마당에 앉아서 그걸 막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근데 지나가는 분이 그 어르신들 돌보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회복지 뭐 이런 거. 근데 그분 중에 어르신이 안 계셨나 봐요.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우리를 보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리 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저 선생님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시골인데. 그래서 제가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그 막 유튜브에서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유튜브가 구독자랑 상관없이, 응? 내가 나를 만날 만한 그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은 다 연결하는구나. 네,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렇게 검정색 옷만 입고 살았는데 제가 올해는 조금 여유를 좀 갖고 싶어요. 호기심도 다시 이제 호기심도 다시 갖고. 저 원래 호기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어서 올해는 이제 그림도 그리려고, 한 3년 그리면 그림을 팔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이가 들으면 책을 못 봐요. 이제 책을 진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다. 나라고 하는 이런 독보적인 사람의 이 에너지가 색으로 표현됐을 때 그건 되게 특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지금 크리스마스 이제 쿠팡에다가 미술 용품 사오라는 걸 다 샀더니 이만 한 박스에 한 박스. 막 지금 뭐 내일 찍어서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해는 개원예술대학교의 그 평생교육원 거기 이제 미술 추상화 저는 색을 칠할 거니까 추상화하고 등록을 했고요. 몇 년 다녀보려고요. 잘 맞으면 선생님이랑 일단 선생님이랑 맞아야겠죠. 근데 선생님 일단 할아버지 선생님이신데 거기서는 도인으로 통하신대요. 웬만한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일단 그 말 듣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보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올해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자기를 응원하는 말도 이렇게 뽑아 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세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세워도 될까? 근데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잘 안 세우는 편이에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2023년 12월에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죠? 내년 계획을. 내년에 내가 어떤 파도를 타고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내가 그걸 세워버리는 거예요. 몇 월 달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해요. 왜냐면 매일 세워요, 계획을. 그냥 매일 변화돼요, 매일. 그렇지만 큰 거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큰 거는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어라는 건 있죠. 근데 거기에 따른 계획은 매일매일. 깨어있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계획을 수정하고 막 변화시키면서 그냥 매일 들어오는 것들을 막 수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연함이 없으면, 나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 때문에 이걸 못했어. 이러면서 막 가족한테 비난하게 되고 막 이래요.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게 맨날 일만 하는 것 같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뭐 하자 그러면은 저는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전화도 안 봐요. 친구 만날 때. 전화도 안 보고 다 꺼놔요. 그냥 사람이 오면 그냥 사람을 만나는 데에다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저처럼 그냥 내년엔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런 날을 축복해. 뭐 이렇게 하면은 호기심 갖고 막 살면 호기심 생긴 것들에 막 집중하다 보면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너무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좋지만 1월 달에는 나만의 북극성을 찾아라 말고 제가 만든 새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이름이 엄청 놀라운 이름인데 제가 그거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 할까 그래요. 원하시면 오프라인으로 하고 뭐 그닥 오프라인으로 원하지 않으면 이제 온라인에서 같이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셔서 제가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동주 선생님은 천안인데 지금 저를 이제 몇 번 만났죠. 네, 몇 번 만나셨는데 이렇게 뭔가 1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바꾸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서 사는 삶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제 자신의, 음. 나를 아는 거. 맞아요. 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나를 아는 거. 나를 아는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까 저처럼 자기와 노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저하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 강의를 하루 갔다 오면 한 3일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뭔가를 막 책을 읽거나 쉴 때는 뭐 하냐면 막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음악을 막 듣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멍 때리고 있고 이런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재충전이 돼서 또 다른 거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시간 동안 저를 계속 느껴보는 거고 저한테 올라오는 생각들을 이제 알아차리면서 그게 다음에 어떤 창조로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힘들어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떤 사람들과의 시간보다, 그러니까 아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들과의 시간보다 저랑 만나서 저랑 노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야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아까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끔 친절하고 다정한 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저처럼 시간이 무한대로 많으면 안 친절하려 그래야 안 친절할 수가 없어요. 뭐 괜찮아 그냥 그래 뭐 내일 하지 뭐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안 하면 또 내일 힘들어지고 내일 또 직장 가야 돼서 오늘 뭔가에 집중해서 오늘은 이거 해봐야겠다 이랬는데 또 내일 가면 또 다른 일 때문에 다른 게 또 내 삶에 들어와서 또 생각을 못 하게 되고 게다가 또 돌봐야 될 식구들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친절하지 않으려야 친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 그냥 그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도 되는 삶이죠. 근데 1인 기업이 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1인 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아침에 가서 저녁에 6시, 7시에 끝나잖아요. 1인 기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인 기업을 집에서 뭐 한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제가 한 5명 직원이 있는 거를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눈 뜨면 그때 컴퓨터를 켜가지고 한 3시에 자요, 맨날. 그거를 10년 넘게, 15년. 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근데 그거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그냥 계속 멍하고 있다가 뭐 책 읽다가 또 뭐 아이디어 나오면 또 뭐 썼다가 그거를 거의 그냥 24시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걸 혼자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5명이 벌 걸 혼자 버니까. 그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돼요. 그 세금이 거의 다예요, 그냥. 그래서 직원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써야 되는데 직원을 쓰는 게 또 하나의 공부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한테 또 계속 가르쳐 주느라고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뽑을 수도 없고 이게 1년 하다가 그만두는 것도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면 저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다 썼는데 또 가고. 근데 그걸 지금 실험을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우리 코치님들이 오시면은 일도 맡겨봤다가 또 뭐 해봤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와 지금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블로그에다가 직원 구함 쓰려다가 말고 쓰려다가 말고 맨날 지금 이제 마케터랑 이 영상을 보고 누가 관심 있으면 마케터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걸 좀 관리해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이 급선무예요, 지금 이게 한 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명은 강의를 나갈 때 저를 대타해서 주로 나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고 아무나 이제 아무나는 아니죠. 우리 협력 코치님 중에 누구 나가실래요?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나갈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쩌다가 오는 거니까 다들 직업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쩌다가 오는 거를 나갈 수 없죠. 그거 간다고 직업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1인 기업을 하지만 직장 다니는 거랑 똑같이 어쩌면 더 초기에는 더 바쁘죠. 왜냐하면 온라인 안에 자기를 검색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온라인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밀려요. 그래서 매일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직업의 그 어려움인데,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코치 도서상을 받았어요. 마음아 안녕이라는 책이. 그래서 제가 상금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세금 떼고 한 90 얼마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옷도 안 사 입고 살았는데 이걸로 내가, 근사한 옷을 하나 사서 입고, 그걸 입고 강의를 다녀야겠다. 이제 직업을 위한 투자예요. 그래서 잘 놔뒀다가, 이제 방학하고 이래서 지난주에 제가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에. 맞춤 옷. 보라색 정장. 보라색이 어울린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보라색 정장, 맞춤 옷 막 이렇게. 그런데 어떤 아주 젊은 한 30대 됐을까? 아주 젊은 디자이너예요. 옷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맞춰야겠다. 그래서 이제 마포예요. 엄청 멀어요.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찾아갔어요. 비까지 막 오네요. 막 갔는데 세상에 마포에 빌라들이 막 있는데 구석 완전 구석, 골목 아주 골목, 차가 2대도 못 지나갈 골목, 거기에 빌라 1층을 이렇게 뿌띠크로 꾸며놓은 거예요. 아주 젊은 친구가. 근데 저 끝나고 바로 또 예약 손님이 바로 또 뒤에 이어서 오고. 신기하죠. 그 친구는 블로그에 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냥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네이버에 광고로 띄워가지고 네이버에서 그거 누가 치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런 걸 해야 되겠구나. 맨날 올리지 말고 이제. 근데 저는 글을 올리면서 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 방식도. 근데 저 구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찾아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게 젊은데 이런 걸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일단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리고 청담동 이런 데서 양복 남성복 그 매장에서 일을 했대요. 계속 몇 년 동안. 그리고 판매를 좀 배워야겠다. 영업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또 다른 그 매장에서 영업 그런 걸로 또 몇 년 일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독립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차렸대요. 이제 차리고 나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자기를 만나러 자기한테 옷을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오시면 이제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멋있다. 막 서로 멋있다 막 이러면서 선생님도 멋있어요 막 이러면서 서로 멋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에요. 1인 기업을 이제 시대가 1인 기업을 하지 않으려도 우리가 이 나이가 너무 많이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1인 기업가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파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것은 이제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를 나누는 작업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자기를 나누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능적으로 글을 쓰는 거, 그리고 말을 하는 능력, 말하고 글 쓰는 거. 이 2가지는 되게 필요하죠, 모두에게. 그래서 근데 말하고 글 쓰는 걸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좋은 사람이 되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쓰고 싶은 글을 쓰면 그게 좋은 글이 되고 좋은 말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거의 중심에 이제 내가 나를 정성스럽게 들여다보는 시간, 이게 필요하다. 마음 성장하기에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번에 5기 연구위원은 기초심화 역량을 다 배우고 복습으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번 5기 여정에는 이제 코칭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기존에 이제 코칭을 배우고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또 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동이 또 많이 다를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참여하신 분들조차도 여기에 이제 거의 절반이 코치 공부를 뭐 1개 했든지 2개 했든지 3개 했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니까 서로 되게 도움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1인 기업으로 살면은 여유로우면서도 또 가치로운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닥 용기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계속 하면 돼요. 직장 다니는 것만큼. 근데 우리가 직장에 안 나가면 그만큼 일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건데, 직장 다니는 것만큼 하면,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김소영 코치님 오늘 반가워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청소년 자녀들은 혼자 노는 걸 좋아하죠. 친구랑 놀고. 그죠? 네. 오늘 우리 코치님이 써준 거 그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하나 띄워놓긴 했는데 우리 코치님은 어떤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지난번에 이제 해주신 질문 중에 여기 있네요. 질문. 저는 왜 여전히 나는 어떤 일을 정말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왜 해답을 찾지 못할까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요. 자유롭고 싶고. 아, 그죠? 나 지금 마음성장학교를 알고 음, 치유, 네. 변화, 음, 성장의 과정 같은데 치유를 받았고 변화를 스스로 느꼈고 성장하는 과정인데 그 성장 다음에 성공으로 가기 위한 경계를 네. 제가 뛰어넘지 못하고 음, 자꾸 나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뭘 하고 싶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를 계속 거기서 제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 코치님이 지금 여름에 왔어요. 지금 몇 달이 안 됐어요. 여름에 네, 와. 8월에 왔어요. 8월에. 8월에 왔어요. 이제 8, 9, 10, 네. 12. 불과 5개월 만에 과정 열릴 때마다 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금 네. 치유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때, 와, 놀랍다. 그죠? 근데 자꾸 다시 치유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다시 치유로 가야죠. 네. 다시 치유로 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치유가 되겠죠. 처음에는, 처음과는 좀 다른.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코치님은 지금 사는 삶에서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는 삶이잖아요. 네. 그죠? 안정적이잖아요. 네. 안정적인 게 좋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1인 기업의 삶에 대해서 얘기 들었잖아요, 오늘. 네. 그 삶이 좋아요.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 안정적인 거를 원하면서도 음, 이 원함 뒤에 그 어떤 나만의 어떤 주도적인 삶 플러스 더 음, 풍요로운 삶도 계속 어, 놓칠 못하는? 음.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선택 안 해도 돼. 그거 다 같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대표님, 학교를 계속 다니고, 응? 네, 네, 안정적이게. 그죠? 네, 그러면서 지금 8월 달에 왔으니까 6개월이 채 안 됐잖아요. 네. 6개월이 안 됐는데, 지금, 음, 어, 일단 계속 다녀요. 3월 달에 복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지난주에 연장 6개월 또 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6개월 더 있구나. 잘했어요. 네. 그러면 더 의식 성장에 집중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지금 복습에 들어오라 그랬더니 왜 안 들어와요? 자, 그걸 계속 제가, 복습에 안 들어와도 되긴 하는데 복습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네, 연습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우리 코치님이 성인 여성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촉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연구위원들이 매주 모일 건데 그분들을 살펴보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같이 코칭하고 하면은 그게 연습이라니까. 근데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근데 마음성장학교는 강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매 시간 자기가 진짜 실전해서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곳이어서 코치님이 이제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 내 커뮤니티 키우고 거기서 그거를 해야겠다. 바로 시작해야겠다가 연구연 딱 시작하면 바로 그게 시작하는 게 연습이 바로바로 돼갖고 바로 여기 하면서 자기 거를 동시에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김영애 코치님도 연구연 하면서 지금 이만큼 성장하신 거잖아요. 강의하시고 우리 세미나가 공유가 안 돼가지고 요번에 4차 세미나가
너무 그 개인적인 사례가 너무 이렇게 자세한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유료로만 올려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안정적이면서 주도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아까 말했잖아요. 그 치킨집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뭐가 그게 자유롭겠어요. 그죠? 맨날 그 닭튀기는 그 좁은 공간에서 하는데 근데 거기서 얼마든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니까요. 손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창조성 발휘할 수 있어요.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그 작고 협소한 삶을 요구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주도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교사의 삶 다음의 삶을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면 그 연습의 필드는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뭐 독서 모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양질의 마음성장학교처럼 마음성장 공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같이 코칭하는 경험을 갖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번 권해본 거고, 네. 아직 이 6개월, 우리 코치님은 워낙에 이제 지혜로우셔가지고, 6개월 만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섭렵하시고,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 만드시잖아요, 지금. 네. 프로그램 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성장학교의 프로그램들 컨텐츠가 엄청 많으니까 그것들을 활용해서 나누시면서 성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풍요롭고 안정적이면서 내 주도적으로 내 힘을 발휘하는 삶을 살고 싶구나. 그죠?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죠? 안정적이면서 주도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삶일까? 그걸 가지고 골똘히 생각해서 제한을 두지 말고, 그거 이런 삶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거 없고 제한을 두지 말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욕망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과정을 열었잖아요. 그 특강에 써 있어요. 특강에서 얘기했으니까 특강 뒷부분을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우리 코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강의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랑 며칠만 같이 하루에도 다 해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데뷔까지, 그리고 이제 책 쓰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커뮤니티 키우기, 그 모든 것을 함께하기, 뭐 이런 과정들을 하나 열어놨어요. 그래서 새해에 런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더라고. 네네, 그렇게. 이게 이제 뭐 한 번 가르쳐 준다고 딱 되지가 않아요. 계속 무대를 만들어서 세워서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자기도 실습을 해야 되고. 지금 요번에 몇 명 했잖아요. 우리 강점 코치 조유미 코치님이 이렇게 우리 오픈해갖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향기 코치님이 또 자기 프로그램 이렇게 기획해서 나누는 거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무대에 서서 진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그게 기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바뀌어서 내가 이제 누구를 나누고 내가 이제 누구를 돌보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할 수 있구나, 이걸가 내면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야 돼요. 내면 아이덴티티가 바뀌면 훨씬 힘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게 돼요. 자기 신뢰가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얼굴을 다 내놓고 그걸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도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코치님들이 제가 프로필 사진 찍으세요 그러면 안 찍어요, 잘. 근데 이제 마감 임박해서 왜 아직도 안 찍었어요? 빨리 이번 주 안에 당장 찍어서 올리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거의 하루 만에들 막 찍어가지고 막판까지 안 찍고 그냥 스냅 사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어서 내일까지 보내세요 그랬더니 다들 찍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예쁘게 잘 찍으셨어요. 프로필 사진 하나 찍는 것도 그렇게 혼자 가서 찍으면 되는데 안 된다고요, 그게. 왜? 내면 아이덴티티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강력한 자기의 우리가 제가 특강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은 내 내면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우리 코치님 정말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 같은데 되게 힘 안 들이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힘 안 들이고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게 힘이 많이 들지는 않죠. 맨날 하는 거니까. 그치만 아까 말했듯이 잠자는 시간 잠깐 빼고는 맨날 책만 보고 이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그냥 내가 깨달은 거 얘기하고 내 생각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그거가 저한테 보였으면 여러분 안에도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자기 내면 아이덴티티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의 페르소나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페르소나가 자기에게 너 이제 그거 할 수 있어. 너 이거 이제 이렇게 해봐.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면 그게 딱 이루어져요. 아주 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그 프로듀서가 되는 거죠. 네. JYP. 전 JYP가 되려고 그래요, 새해에는. 그래서 많은 코치님들을 스타로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작업을 하고, 전 그렇게 스타 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저의 페르소나들, 아름답고 예쁘고 능력 있는 페르소나, 저의 페르소나들을 또 이렇게 세워서, 스타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의 스타가 되어주세요. 네. 네. 자, 우리 코치님 질문 끝났나요? 네. 저한테 대표님, 평소에 얘기하세요. 연구위원을 안 하고 런칭하는 그 그래도 프로그램으로 바로 들어가도 돼요? 네네, 그래도 돼요. 그리고 이제 봉사를 하시면 되죠, 또. 하고 싶을 때. 사람들, 우리 왜 뭐죠? 우리 코치 되는 그 연습하는 방 있잖아요. 연습방. 거기서 서로 계속 코칭 서로 하면서 도와주면서 코치 되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그냥 자기가 코칭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코치님이 여기 이런 거 써놨어요.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을 적게 주무시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건강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막 건강을 막 엄청 막 스태미나가 좋고 막 얼굴에 막 물광이 나고 막 그래야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삶이에요, 사실. 그래서 건강한 건가 안 한 건가 뭐 그거에 대한 건강이 저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왜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뭐 혈당이 몇이고 뭐 간 수치가 얼마고 막 이런 거 막 자기가 막 너무 민감하게 신경 쓰고 다니잖아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또 그런 거 다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저의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니까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보다 그냥 사는데 괜찮아요. 근데 아까 오픈할 때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를 몇 번 갖다 버리고 나면 이거 정말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위안이 되는 건 오늘 아까 제가 그 라디오 스타를 조금 봤는데 거기에 김은희 작가 있죠? 그 킹덤슨 김은희 작가가 너무 거장한테 제가 비교해서 미안한데요. 그 김은희 작가가 결혼 막 하고 주부였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누워서 미라처럼 누워서 자다가 또 깨면 나도 이런 거 좀 배우고 싶은데 이러다 또 조금 배우다가 말다가 또 자고 주부인데 집안일을 안 하는 그런 주부로 한 10년 넘게 그러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좀 그 시나리오 나도 좀 한번 써보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질적인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운동을 전혀 안 해서 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앉아서 일만 하는 거든요. 그분도. 근데 저도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면 막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나야 될 정도로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요. 배고플 때 일어나요. 근데 배도 잘 안 고파요. 맨날 앉아서 가만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배도 잘 안 고프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 건강한지 안 한지 뭐 이런 거보다 그냥 그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고 그러면 네, 조금 자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코치님도 그럴 거야. 제가 보니까 코치님도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만약에 직장을 내일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거가 없고 지금 아이를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또. 근데 저는 그것도 졸업했잖아요.
학교 보낼 애도, 사실 학교 보낼 애가 있기는 해요. 나이가 많긴 하지만 맨날 자기를 깨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너를 왜 깨우는데? 그래요. 24살인데 자기를 깨우라 그러면 학교를 안 다녀야죠. 그래서 내가 널 왜 깨우는데? 그런데 걔는 이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일어나셔. 그러면서 엄마가 더 늦게 자는데 어떻게 너를 깨워? 막 이러면서 안 깨워요. 안 깨워요. 그래서 저는 챙길 사람이 없어서 건강은, 네, 건강하겠죠. 네. 딱히 아픈 데는 없으니까. 네. 건강에 관심이 없으면 안 아플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숨만 쉬면 된다예요. 사람이 아플 수도 있죠.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안 아파?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디 안 아프냐고 그랬더니 이게 나이가 몇 살인데 안 아픈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신경 쓰면 막 나이 들고 계속 뭐 아이고 내가 여기가 아프다 이러면서 막 관심 끌려고. 근데 아픈 거죠 뭘. 그죠? 저는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 그래요. 그리고 아직도 화가 좀 있나 봐요, 제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고혈압이 좀 있고 그래요. 그 혈압이 높은 게 화가 난 거잖아요. 화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산으로 좀 들어갈까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인간관계의 상처는 두고두고 그 화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책임지고 있고 계속 그 청소를 계속 아직도 하고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화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고혈압은 화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올해는 지금 화가 완전히 안 나기를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애 코치님은 오늘 어떤 얘기 하실 거 있나요? 네. 네. 저는 못 들어올 줄 알고 신청을 제일 늦게 했어요. 네, 그래도 시간이 또 만들어졌네요. 감사드리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특강 소식에 그랬는데 오늘 바로 하셔서 당황하면서 그래도 시간이 만들어져서 감사했어요. 네. 네. 저는 뭐 이제 배우는 단계고 알아가는 단계라서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주옥같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코치님은 진짜 오셨을 때보다 매번 볼 때마다 점점 그 카리스마가 점점 카리스마가 점점 더 생기시고 네. 그렇게. 옆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쵸. 제가 전에는 이제 저를 별로 안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표현을. 코치님도 지금 여름에 오셔서 네네. 봄에 오셨나? 여름 7월 마지막 날, 맞아요. 7월에 오셔서 마지막 날, 휴가 전날, 바로 휴가 전날. 워낙에 또 책임감 있게 힘 있게 살아내신 분이어가지고 마음 성장이 겹쳐가지고는 몇 달이 안 됐는데 그 이미지부터 여러 가지 다 이제 그 안에 있는 내공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감사해요. 여기 코치님 여기 무슨 질문 올리신 거 있나 찾아봤는데 질문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신청서에만 했는데 네. 질문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라 하는데 우리 코칭하는 거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렇죠.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저는 여태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직업에
네. 여태까지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봉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네. 나의 직업적인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제가 나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네. 봉사를 뭐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이제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초등부 교사를 해야 애가 초등학생일 때는 초등부 교사를 해야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랬을 때 제가 저는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제 사명이고 제 봉사입니다 하고 주일학교 봉사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네네.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제 몸이 또 따라주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게 저의 일이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초신자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은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이제 등록하는 네. 이제 성도님들을 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그래서 나의 시간과 형편에 맞게 그 섬기는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제가 얘기 드릴까요? 네네 그런 질문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정답은 아니겠죠. 근데 제 생각을 얘기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가 유치원이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이치나 원리 이런 거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잘 모르죠. 그래서 부모가 너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길 건널 때는 손 들고 건너야 돼. 모든 일을 할 때 엄마가 얘기한 거 꼭 기억해. 이렇게 해서 엄마가 얘기를 해주고 엄마가 손을 잡고 길 방향도 알려주고 뭐 다 해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가 처음에 이제 뭐 기독교를 믿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성도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이제 그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죠. 그렇게 사는 삶의 시간을. 그 삶을 이제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어느 순간 이제 그러한 지침이 없어도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이 그분과 항상 대화하고 동행하는 길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혹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라라는 건 뭐냐면, 그 성도가 자기가 이렇게 성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응?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주인이 된 삶을 살아서 세상을 더 넓게 넓게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성화가 되기 전에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 있는 곳에 내가 언제나 함께 있다. 성화가 됐든 안 됐든 아직 모질이든 찌질이든 항상 함께 한다 말씀하셨으니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 얘기가 하나 더 나와서 그러는데 봉사는 사실 여유가 있을 때 하거나 뭐 여유가 없을 때 하거나 뭐 이런 거 뭐 다 중요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봉사도 그 사람이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들. 필요해. 저 그때 봉사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제가 보육원도 수요일은 그렇게 했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보육원을 갔어요. 1시간, 왕복 3시간 걸리는 보육원을 지하철을 타고 차비가 없어서. 기름값이 없어갖고 그때는 돈이 없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그 왜 다니겠어요. 내가 너무 삶이 무너져서
내가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시간을 그냥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는 영적인 시간에 다 쓴 거예요. 그냥 봉사를 하는 것도 돈이 있거나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려고. 모든 영적인 체계는 너보다 더 힘든 어떤 사람들을 도와라. 그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아 같아서 그냥 고아들을 돕는 그 일을 이제 자청해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 사랑봉사단이었는데, 처음엔 혼자 다녔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매년 10명씩 모아서 이제 매년 봉사를 했고, 그분들이 지금 뭐를 하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멈췄는데 거기에 이렇게 잠깐씩 참여했던 우리 코치님들이 지금은 그 사업을 해서 이분들도 저기 방송에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뭐냐면 그 종료 아동들 있잖아요. 보호 종료. 네. 그 청년들을 부르는 이름인데 맞아요. 보호 종료되는 그 청년들을 섬기는 그거를 지금 또 열심히 몇 년째, 지금 한 3년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 방송에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사랑의 씨앗, 사랑봉사단인데 그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뿌려져서 그 보육원을 아무나 막 가지는 못하잖아요. 또 요즘에 보육원들이 이렇게 오픈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간 데는 그 봉사를 많이 받는 곳이어서 거기를 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박사과정의 연구도 거기에서 그걸로 하고, 또 졸업하고 나서도 그걸 상담실 운영하면서 그걸 또 사업으로 또 하고 이러면서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심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힘들 때 만났던 그런 사람들, 그게 저를 바꾸고 또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삶의 방향도 바꾸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든데 지금 저걸 해? 그냥 그걸 해야 돼. 그걸 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가 살기 위한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고요.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되라라는 건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너는 네가 용감하게 네 길을 가지 못하니? 그런 의미예요. 제가 말하는 얘기는. 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네. 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우리 코치님들도 내 자녀가 엄마 나 이거 할래요 그러면은 그래 그거 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다 빽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많잖아요. 여기 네, 네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그 코칭 바이블 책 보면 그건 좀 기독교적인 네. 코칭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게.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그림책과 말씀과 그걸 어떻게 접목시켜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것 좀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생각을. 저는 이제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세요. 목사님도 오고 전도사님도 오고 뭐 선교사님도 오고 뭐 오시는데 네. 그분들이 저에게 배워가는 건 뭐냐면 사람의 언어를 배워가세요.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 용어가 아닌 사람의 네. 그래서 훨씬 편안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독교적 코칭은 그냥 권사님이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사예요. 집사님이세요? 자기가 배운 말씀을 거기다가 네. 마치 거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참 좋다 면 그거를 그냥 사용하면 되죠. 저는 기독교적인 코칭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세상에서 네. 가장 위대한 좋은 코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코칭의 가장 강력한 질문이 너가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넌 누구냐? 어디로 가고 싶냐?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예수님이 거의 다 했어요, 벌써. 맞아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코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딱히 이게 뭐 기독교적이 아니야 이런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코칭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네. 예수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네, 모든 그 경계를 허물고
모든 율법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음,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코칭을 하시면 그거는 크리스찬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죠. 사람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코칭, 뭐 크리스찬을 위한 코칭, 크리스찬이 코칭이 뭐가 필요합니까? 크리스찬은 그냥 말씀을 안에 있으면 네, 되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거기 다 코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코칭은 그냥 코칭으로 네,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여기에 뭔가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 운영하시는 우리 이제 만약에 이영애 코치님이 운영하시면 내가 운영하니까 내가 내 마음에 올라오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눠야죠. 그걸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있기는 있어요. 크리스찬 코칭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구분 짓는 것 자체가 네.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그러니까 상담도 기독교 상담이 따로 있고 일반 상담 막 구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점을 두고 이러니까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또 우리 박선정 작가님이 또 그림 카드를 하나 주셔가지고 네네.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워크숍에. 네네. 그 뒤에 또 다 말씀을 써놔가지고 정말 또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모두 다 그 말씀 카드를 너무 좋아들 하셔가지고 처음 경험해 본 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실만 하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운영하는 그룹이 저도 그렇게 하기는 해요. 제 그룹이 모두 다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크리스찬적으로 해요. 네네. 사례도 그런 사례를 들고. 근데 네네.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여러 집단에 이렇게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벽을 또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조용히 다정하게 친절하게 사랑을 전하면 거기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좋은 네. 질문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함께 하면서 어떤 각자 이제 써주신 그런 뭐 질문도 있으셨고 한마디씩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아직 질문을 못했다는 분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들 중에서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거는 여기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주상희 선생님이 치유와 성장과 변화와 이걸 다 경험했다는 우리 코치님에게 어떤 일이든 기본 3년은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3년 정도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시대가 빨라져서. 옛날은 한 10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진짜 3년 하면 그렇게 또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어떤 성찰이 있으셨을까요?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김정숙 코치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아닌 분은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저도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더 정말 아래서 한번 깨어나는 듯한 자유함을 누렸는데요. 또 이렇게 마음 성장학교에서 대표님과 그림책 코칭을 만나면서 실제 바라던 삶에 한 발짝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요. 또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서로 1대1 코칭을 하면서 저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도 서로 배움이 되는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오픈 채팅으로 무료 강의 안내하실 때도 자주 좀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하여튼 내년 연구위원 과정이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스케줄적으로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 한번 열심히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케줄은 제가 딱 알려줄게요. 매주 월요일 3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야. 이렇게 해서 딱 박아 놓으세요. 하나 더 질문 있는 게 혹시 연구위원 과정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같이 강의하고 뭐 그런 프로젝트가 같이 있나요? 어떤 강의를
그러니까 연구위원 거의 1년 과정 중에 음, 다른 사람한테 같이 나누고 실천하는 그게 어떤 음, 과정 중에 음. 숙제같이 이렇게 주어지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지는 않고, 이제, 어, 뭐, 방학이 좀 있어요. 예, 방학이 좀 몇 번 있는데, 그때, 제가 뭐 이런 거 나누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픈 채팅방이 올해는 제가 혼자서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우리 코치님들 중에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신 분이 있으실 때, 이제 그 자리를 또 마련을 해드릴까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김동주님, 네,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성찰이 있으셨을까요? 어, 저는 조금씩 적으면서 들었는데요. 음, 그냥 말씀해주신 거 관계 능력, 그다음 네. 봉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업적인 것도, 음, 그다음에 올해 어떻게 살아볼까? 네. 나를 응원하고 싶은 말, 내 욕망에 솔직해지기, 내면 아이덴티티 페르소나, 네. 그다음에 작은 씨앗. 좋은 사람 되면 내가 쓴 글과 말이 모두 다 좋아진다라는 네 그런 전체적인 거를 다 이제 음, 너무 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예 이렇게 들으면서 또 저 내면의 소리를 조금씩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요. 한 이제 2024년도가 너무 기대되고 네. 설렙니다. 네. 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죠? 네, 엄청 많이, 네, 네. 진짜 이렇게 뭔가 감사합니다. 주제를 정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우리 김소영 코치님, 유망주, 기대주, 저의 스타가 되어주세요. 저는 2023년을 음, 회고해 보았을 때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음, 제가 물질적 풍요로움을 목적으로 들어온 마음성장학교에서 저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일단은 얻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을 생각했을 때 일단은 그 상냥함과 다정함이란 말이 너무 좋았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상냥함과 다정함. 음, 저한테 그게 약간 부족했다라는 게 딱 아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24년에 나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건강에 너무 집착해서 내가 자주 아프구나. 건강을 좀 덜 생각하면 오히려 안 아플 수 있겠다까지도 조금 저한테 오늘 깨우침이 있었어요. 음. 네. 나는 안 아파요, 평생. 너무 부러워요. 그냥 건강은 나에게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네.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엄청 건강하게 태어났나 봐. 이게 있어요, 그냥. 네. 그래서,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혜수 코치님, 네. 네. 저도 오늘 그 다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예전에 읽었던 다정수감이라는 에세이도 생각이 나고 우연히 지난번에 보니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 책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 저희가 이제 늑대가 개가 된 것도 그 개가 굉장히 다정함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인간과 가까이 친해서 살아남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침팬지나 이런 게 사람이랑 제일 닮았는데 오히려 개랑 저희가 친한 게 이 개들이 굉장히 다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음, 저도 음, 음, 내 동료나 가족들에게 얼마나 다정했는가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음, 새롭게 인사이트를 좀 받은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목표를 가질 때 그러니까 항상 저 다이어리를 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우거든요. 올해는 뭐를 하고 이제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매년 세웠었는데 음, 올해는 제 인생에 되게 큰 일들이 펑펑 터져서 그 세웠던 계획이 하나도 제대로 음,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들이었고 음, 어 근데 이제 말씀 중에 그렇게 계획을 자잘하게 올해는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크게 목표를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신다는 말씀이 저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뭐 올해도 다이어리를 준비해 두긴 했지만 아주 이렇게 짜잘한 목표를 세울 것 같진 않고요. 아무튼 너무 네. 선물 같은 음.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을 받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도 오늘 혼자서 텔레비전 보면서 연예대상 뭐 이런 거 보면서 지나가야 될 거를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그 우리 다 다정한 강아지 같은 그런, 제가 맨날 개똥을 치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조금만 안 귀여웠어도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을 텐데 너무 귀여워요, 개들이. 우리도 우리 안에 다정함도 좋지만 진짜 귀여움도 자꾸 사용하시고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영애 코치님. 쓰고 있었는데 막 쓰다가 저는 2024년도 저도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호기심 갖고 내가 기쁜 일에 시간을 쓰기로 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호기심 갖고 기쁜 일에. 네. 축하해요. 김성심 선생님, 네. 저는 아까 음, 그 사회관계성에 대한 멘트를 듣고, 내가 사회관계성이 좀 없나? 그건 모르죠, 이렇게 제가. 그냥 한 말이에요. 들어보면서, 이렇게 계속 저를, 이렇게 지금 계속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어보면서 추적을 하면서 기억을 더듬고, 음, 그 체크해야 할 부분일까? 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게 집중하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네. 그 소개하실 때 100만 원을 투자해서 몇 번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니까 가슴은 더 떨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 음, 어, 네네. 관계성은 아마도 관계성이 좋으시겠죠. 제가 말한 건 이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에게 이제 오는 사람들, 카페에 오시거나 교회 오시는 분에게 한 사람을 정말 아까 오늘 우리 키워드 있잖아요. 다정하고 친절하게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우리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존재경청이라는 걸 캠페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그 톡에다가 존재경청 스티커 이렇게 만드는 모양이 있는데 그걸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정한 눈빛, 마음, 이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외롭거든요.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 다정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카페 주인이 있다면, 또 교회 사모님이 있다면, 아마 찾아가서, 사모가 별로 같지가 않아요. 저도 사모가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 맨날 선생님이어가지고 아직도 어쨌든 그냥 선생님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저희 동네 카페가 있는데, 예전에 그 총각이 하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총각이 어리버리한데, 엄청 정성껏 커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총각이 있을 때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가는 거야, 거기. 커피 사러. 어리버리한데 제가 걔 데리고 가서 걔 밖에다 묶어놓게 아이 걔 데리고 와도 돼요 이러고 막 걔 간식도 주고 막 이런 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또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그 총각의 그 다정함이 거기 계속 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젊은 놈이 카페만 하고 앉아있다고 이래가지고 문 닫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집에서 내려 먹지 커피 안 사요. 다른 사람이 이제 바뀌었는데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다른 사람은 좀 아닌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젊은 여자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엄청 친절하다가 그분은 나중에 지쳐가지고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진짜 친절한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은 마음에 담지는 마세요. 네. 저 친절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엄청 주변에 사람이 득실득실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에너지. 그러니까 제 말을 저는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제 말을 마음에 담지는 마셔요. 알았죠? 아니, 근데
되게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그 말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저처럼 막 음.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혼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늘 이런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세상에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왜 남의 교인만 상담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도가 아니라. 괜찮죠, 그것도. 근데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제 고백이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만나는데 또 의미가 있겠죠. 제 이야기도 또 웃으면서 다 받아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네, 주상희 선생님, 네, 오늘 함께해서 반가웠고요. 또 책을 무려 3권이나 다 갖고 계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성찰이 있으셨어요? 저는 댓글에 올렸어요. 네. 네네네. 너무 따뜻한 말씀들 다들 나누고 계셔서, 저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꿈꿔왔던 어떤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은토리 엄마들도 보면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 에너지를 4년 동안 쏟아붓다 보니까, 네. 올해 12월에는 제가 스케줄을 안 잡았어요. 나도 쉬자. 번아웃 되기 전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저하고 인연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아주 자그마한 단체고, 정부 지원 없고요. 왜냐면은 그 정부 기관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네. 투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토리 엄마들은 집에서 숨조차도 못 쉬고 당신조차도 우울증에 걸려 있는 상태고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 네. 어머니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자조 모임하고 독서 모임하고 하고 있는데도 전염병처럼 같이 우울해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도 네. 21년도, 22년도 부모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밴드 만들고 그다음에 감사일기 쓰고 독서 모임 하면서 독서 토론을 하면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저도 아무 뭐 자격증도 없는데 그거를 따라와 주시는 열 몇 분의 어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올해 나는 은둔형 외톨이 엄마입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면서 그 엄마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고 저도. 그리고 나서 이제 쪼끔이라도 저처럼 뭐랄까 남들 앞에서 어필을 했으면 쓰겠다. 쪼끔 더 용기 있게. 누구나 다도 내가 원치 않지만 장애인 자녀가 있듯이 이런 은토리 자녀들도 있어요.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봉사도 많이 해 주시고, 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김은미 대표님한테 많은 거를 배우고 영감을 얻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셨을까 궁금하네요, 정말. 우리 박진영 코치님이 있어요. 애기 엄마 새댁인데 오늘 남편이랑 크리스마스 해야지 여기 왔네요. 오늘 여기 써주신 거. 새댁이 남편이랑 크리스마스 해야지. 자, 여기 뭐라고 저도 올해 어떻게 살아볼까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공감 카드로 네, 이용해서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직업이 봉사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성경적으로도 생각해보고 가치관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어요. 네, 직업을 정말 봉사로 생각하고 아름답게 하세요. 또 우리 정숙희 선생님, 네. 마음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요즘 들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사랑을 바탕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도 꺼낼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래서 삶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욱 행복한 건강, 그렇게 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성장학교에는 다들 이렇게 이 자기를 넘어선 이 세상의 어떤 안전함과 따뜻함과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늘 모여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또 써 있네요. 이렇게 결이 닮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이 시간들이 참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은 느낌. 두 번째지만 에너지 뿜뿜 받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김영애 코치님, 우리 마음성장학교에는 김영애, 이영애 두 분의 코치님이 계세요. 김영애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못 올 줄 알고 신청을 못 네, 했어요. 네, 근데 아까 행사가 뒤늦게 끝나고 오는 길에 네, 하고 계시길래 제가 네, 들어왔고 지금 집에 도착해서 지금 네. 컴퓨터로 들어왔는데 중간중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올해 그 연구위원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변화되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도 우리 송년회에서 이렇게 나누었듯이 음, 제가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또 그런 지혜가 이미 내 안에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채워졌음을 깨닫는 그런 것을 얻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뭐 어떤 때는 댓글도 못 달고 저도 일정이 장난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요 시간 잠깐이라도 우리 김은미 대표님 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오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은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제가 소망을 하고 있고 또 김은미 대표님을 통해서 정말 얻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크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들어와서 잠시라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연구위원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여기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2년도 연구위원 과정이. 그래서 지금 두 며느리들에게 제가 강력히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금 둘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정말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선택을 하셔도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학금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지. 제가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그 5기 연구위원 거를 쭉 읽어보라고 음, 굉장히 긴데 네, 찬찬히 읽어보고 음, 가슴이 뛰면 도전하고 네, 가슴이 답답해지고 부담이 되면 안 해도 된다. 음, 네, 가슴이 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물질적으로도 저도 상황 아시잖아요. 저희 상황 대표님. 근데 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 음,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요. 지금 그게 다 때가 있어요. 네. 네, 어, 마음을 들여다볼 만한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저도 30대 엄마였을 때, 너 좀 마음 공부하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뭐가 보였겠죠?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뭐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30대 때 제 주변에 친구도 그랬고, 저 신우도 그러고, 마음 공부하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이랬는데 제가 미쳤나 봐. 나한테 왜 마음 공부를 하라는 거야? 지나가지. 이러면서 제가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근데 마흔이 되어서야 내가 마음 공부가 필요하구나를 그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다 우리는 삶의 시기가 달라서 자기한테 필요해야 하는 거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자꾸 그런 걸 권하면 며느리가 싫어합니다. 먼저 그런 걸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너무 부러워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제가 미국에 있는 며느리랑 2시간 통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연- 미국에 있는 네. 우리
우리 미국에 있는 코치님 1년 동안 하면서 미국의 한인학교 교장선생님이 또 됐잖아요. 네네. 마음이 달라지시고 비전이 엄청 크시고 지금 네. 계속 커지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저희 만나보니까. 며느리는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고 아이 음. 육아하면서 일하고 또 목려를 하고 있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때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일도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런 사명감으로 하는 것들, 사역도 중요한데 그거 하더라도 조금 이제 나를 채워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거를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저한테 먼저 어머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음. 고민이 된다고 하길래 네. 그렇다면 음. 있으니까 한번 네. 제가 올해도 우리 그림 그려주신 이지은 작가님 이지은 작가님이 올해 이제 존재경청 이미지들을 올해 또 새로 그려주신 분이 이제 이지은 작가님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호주에 계시는데 호주에서 이제 한 과목 참여하셨다가 연구원 과정으로 또 네.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뭐 이렇게 몇 개 그림을 또 이렇게 막 그려주셨어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내면의 부모에 대한 아이덴티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또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동안 이런 또 작업을 통해 또 성장하시는 거죠. 또 그러니까 저도 또 도움이 되고 제가 하는 캠페인에 또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함께 또 얘기하고 뭐 디자인을 이렇게 바꿔 가면서 또 작가로서도 더 성장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며느님이 오시면 참 정말 귀한 네. 일이겠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네. 그래서 큰 며느리 먼저 둘 다 힘들면 네. 큰 며느리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같은 공부를 해서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축복이더라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가 됐네요. 네, 오늘 모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무슨 크리스찬들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크리스찬인가 봐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야지 했는데 이렇게 풍성한 만남의 시간이 모두 다 또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허락돼서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리 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우리 코치님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한다고, 그대가, 그대들이 그렇게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 주셨습니다. 자,